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 5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가지고 온 단어는요, casual 이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요, casual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casual 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casual. 네, 그래서요, 우리가 캐주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었습니다. 캐주얼 뭐였죠? 네, 제가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거 캐주얼한 겁니다. 네, 그리고요, 더 편하게 입어도 캐주얼한 거죠. 네, 캐주얼이라는 것 자체가 초록 색깔로 뜻이 써있지만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을 캐주얼이라고 합니다. 격식 차리지 않는 걸 캐주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뭔가 좀 무심하고 좀 대충하고 이러는 것도 역시나 캐주얼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저랑 같이 캐주얼이라는 단어를 쓰는 다른 단어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줄에요. casual day라는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casual day랑 casual style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casual day 한번 얘기해보면 예전에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좀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회사 다니실 때 양복에다가 넥타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 꽤나 많으셨죠. 근데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물론 넥타이를 안 합니다. 넥타이는 안 하고 셔츠만 있는 경우도 많은데 요새 casual day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뭐냐면 캐주얼을 입고 오는 날이에요.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같은 경우는 양복 입고 다니다가 금요일날 casual day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양복 안 입고 다녀도 돼. 월, 화, 수, 목, 금 다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도 됩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 사실 옷 편하게 입고 다니면 그게 회사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회사들이 좀 창의적이고 조금 더 생산성 있게 일을 하려다 보면 격식에 얽매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점점 캐주얼 데이 하는 회사들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 캐주얼 데이 때 입는 걸 보통 캐주얼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캐주얼 스타일 하면 그냥 편하게 입는 모든 것들을 다 캐주얼 스타일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즈니스 하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업하는 뭔가 일할 때 쓰는 건데, 비즈니스 하는데 입는 캐주얼. 그러니까 예전처럼 비즈니스 할 때 양복 메고 뾰족 구두 딱 신고 자켓을 입는 게 아니고요. 요새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패션 종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캐주얼 하면 위에는 셔츠랑 자켓을 입었는데 아래는 청바지랑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아니면 위에 셔츠 말고 이렇게 카라 있는 카라티, 폴로티 같은 거 입는다든지 하는 걸 바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합니다. 약간 편하게 입긴 했는데 저 상태로도 비즈니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 그런 게 바로 비즈니스 캐주얼인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저기 우리 토크쇼 같은 거 보면 MC들이 좀 입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좀 편하지만 격식을 갖췄지만 편한 복장. 그런 걸 바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고요. 캐주얼이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casual meeting 하면 우리 미팅, 누군가 만나는 거죠. 세 번째 줄이에요. casual meeting 하면 격식을 차리지 않은 미팅. 예를 들면 국가 간의 정상들이 만나면 막 코스 요리로 엄청난 그런 걸 하는 건 이제 casual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casual 하면 회사 간의 CEO 회장님이랑 회장님이어도 예를 들면 그냥 공원에서 간단하게 만나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casual meeting이에요.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casual meeting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또 casual manner, casual manner 하면 격식 차리지 않는 대충의 좀 이런 매너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asual talk, 제가 단어를 너무 많이 갖고 온 것 같기도 한데, casual talk 하면 다 내내 이제 다 그런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casual talk 어떤 거죠? 네, 공식적이고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났을 때 공식적이고 좀 그런 곳에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만 이제 서로 사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친분도 좀 쌓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것들이 바로 casual talk입니다. 사람들 다 물리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도를 쌓아가는 그런 것들 casual talk, 내지는요
국가 간 정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랑 친구랑 그냥 잡담 이렇게 하는 거 casual talk이라고도 하고요. 또 casual friendship이라는 제가 단어 가지고 왔는데 friendship 하면 네 친구와의 그 친구 관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casual friendship 하면 엄청 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편하고 좀 격식 없이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엄청 가깝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런 사이들 casual friendship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너무 많은 단어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casual 요거 하나만 건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는요, delive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요, delivery라고 읽습니다. 근데 영어로는요, delivery라고 읽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delivery. 그래서 이 delivery 하면 여러분 딱 하나 그냥 배달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배달. 예를 들면 이거 있습니다. Mac delivery라는 게 있어요. 자, Mac delivery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하는 배달을 Mac delivery라고 해요. 네, 물론 맥도날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KFC 또 버거킹 이런 패스트푸드점들 다들 배달해 줍니다. 그걸 바로 delivery라고 해요. 그리고 뭐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배달하는 거 엄청 많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보고요. 그 밑에 제가 Express Delivery Service라는 두 번째 줄에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이거 다 배운 단어입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면 여러분 100점이에요. Express 하면 이제 빠른 급송하는 delivery 급송 배달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퀵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Express Delivery Service겠죠. 누군가한테 바로 쫙 해서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이 Express Delivery Service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Luggage Delivery Service라는 게 있어요. Luggage 하면요,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여행 가방이나 여러분 짐 가방들을 luggage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luggage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들고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저기 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호텔까지 가서 호텔에서 체크인 하려면 호텔에 3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3시까지 지금 질질 끌고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공항에 가면요, Luggage Delivery Service라고 해서 요거 하시면 내가 어느 호텔에 몇 시에 갈 거니까 이 짐 좀 호텔까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내면 저는 이제 내 몸만 가서 이제 그 남은 짧은 시간이니까 여행을 즐길 수가 있고 그 짐들은 그 시간이 되면 그 호텔로 슉 날라와서 그 호텔에 기다리게 됩니다. 참 좋은 서비스죠. 그래서 여러분 luggage delivery service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한국의 다양한 delivery service라고 써놨는데 참 정말이지 한국은요 배달에선 제 생각에 아마 전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에 엄청 모여서 살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배달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나 또 뭐죠? 요기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예전에는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켰다면 요즘 같은 경우 그냥 핸드폰으로 뚝뚝뚝뚝 치면 제 주소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카드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냥 비밀번호 한번 뚝뚝뚝 치면 내가 시킨 음식이 전화 통화할 필요 없이 옵니다. 물론 편해서 좋고 또 음식점들이 제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사람들이 많이 먹는 주변의 음식점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짜장면이 5,000원이다. 그럼 예전에 제가 5,000원을 중국집에다 그냥 주면 중국집 사장님 5,000원 다 본인이 다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짜장면이 5,000원이다 딱 주면 중간에서 중개업체들이 뭐 얼마가 됐든 5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중개업체에서 떼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짜장면 값이 오르거나 사장님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값이 그대로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빈약해지겠죠. 어쨌든 중개업자가 하나 더 끼니까 유통망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익 가져가야 되니까 소비자도 그리고 공급자도 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좀 그게 양면인 것 같아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지만 결국에는
그 돈이 결국 소비자한테 과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새 마켓 캘리라고 유명한 게 생겼어요. 어떤 주부가 만들었다고 하던데 전지현 씨가 선전을 하는데 새벽마다 뭐 이렇게 식재료 같은 거를 신선한 식재료를 배달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요새 신선하게 하려다 보니까 워낙 막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 크게 막 만든다고 비판이 많더라고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달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좀 알려들었고요. 마지막 줄에 undifficult delivery 하면 difficult 하면 어려운이에요. undifficult delivery 하면 어려운 배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delivery라는 게요. 분만하고 출산하는 것도 뜻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아마 메신저인가 봐요. 어디선가 있었던 아이를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배달해주는 개념이라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difficult delivery 하면 어려운 출산, 그러니까 난산을 이야기해요. 반대로 순산은요, an easy delivery. 이주 선생님처럼 쉽게 아기를 낳는 걸 순산 easy delivery라고 하고요. 이 delivery가 들어간 delivery room 같은 경우는요, 배달방이 아니고 delivery room 하면 분만실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delivery 이제 더 이상 헷갈리실 일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major 있어요. 자, 어떻게 읽냐면요, 한국말로 메이저인데요, 영어는요, major. 거의 비슷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major.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major 하면요, 보통 중요한으로 쓰여요. 주요한 내지는 중요한. 근데 이게 대학교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주요하게 공부하는 과목은 뭘까요? 누군가 자기의 전공이에요. 경영학과 공부하는 친구는 경영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저기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전기전자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는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전공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우리가 메이저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죠? 메이저 하면 그 다음에 딱 말 떠오르지 않으세요? 메이저 리그. 맞아요. 우리 지금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잘 던지고 있었어요. 역대급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방어율이 낮았었는데, 얼마 전에 뉴욕 양키스 팀이랑 하면서 홈런 빵빵 맞아가지고 지금 방어율이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곳 LA 다저스인데요. 한 30여 개의 팀이 있는 미국의 야구 리그를 보통 우리가 메이저 리그라고 해요. 자, 메이저 리그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메이저리그 아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2군, 3군, 4군 개념에 있는 그 팀들도 있어요. 메이저리그 아래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리그라고 해요. 마이너리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 하면 주요 리그, 마이너리그는 좀 미미하고 약한 리그를 마이너리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요것만 공부하시면 메이저 중요하다, 마이너 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고요. 실제로 메이저랑 마이너가 반대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이저 따라해봤으니까 메이저의 반대, 중요하지 않고 좀 작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 minor, minor 한번 따라해볼까요? minor.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랑 마이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써요. 저 친구는 저기 메이저 대기업에 다니잖아. 아니면 저 친구는 메이저 공기업에 다니잖아. 이런 얘기도 써요. 왜냐하면 공기업 중에서도 정말 크고 유명한 곳들이 있죠. 그런데 메이저 공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좀 공기업이긴 한데 난 좀 되게 마이너한 데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꾸 좀 유명하지 않은데, 그리고 저 친구들은 저 친구 저 메이저야. 메이저 하면 주요 무리에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 메이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로펌 그 변호사 사무실이죠. 큰 데는 메이저 로펌이라고 해요. 작은 데 마이너라고 하고요. 회계사든 세무사든 회계법인 같은 경우도 메이저 회계법인 하면 메이저 회계법인 보통 4개를 꼽습니다. 그런 게 메이저 회계법인 4개, 또 메이저 어디 몇 개 이런 게 꼽는 게 있는데, 보통 다 메이저가 좋고 잘 되는데 제일 큰 곳을 이야기한다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Major companies 아니면 minor companies 하면 company 하면 회사예요. companies 하면 회사들이 될 것 같고요.
major 회사들, minor 회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이라는 단어 쓸 때는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학생 때는요. What is your major? 하면 What is 무엇인가요? Your, 당신의 major. 당신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마지막 줄에요. My major. 나의 major. 나의 전공은 is history. 역사 전공이면 history. 뭐 경영학과 전공이면 business. 뭐 공대생이면요. engineering.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요. research예요. 네, 영어로 어떻게 읽냐면요. research라고 읽는데 한국말로는 리서치예요. 리서치.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번 영어로 따라해 볼까요? research. 그래서 research 하면은 어떤 걸 연구하고 조사하는 걸 바로 research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리서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리서치라는 회사도 있고 또 어디 리서치라는 데가 다들 있잖아요. 이 리서치 업체들이 보통 여론조사도 하고 또 리서치 업체들이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 국가에서 리서치하죠. 국가에서 출산율이라든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이런 거를 이제 리서치 회사들에서 해서 리서치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여론조사랑 리서치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두 번째 줄에다가 여론조사에서 poll이라는 단어 가지고 왔는데 보통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들 투표하는 거에 대한 여론 어느 정당 몇 프로 아니면 1번 후보 몇 프로, 2번 후보 몇 프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은요 영어에서 poll이라고 하고요. 이 research라는 거는요 순수하게 좀 연구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 같은 거 제품 출시하기 전에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왜냐면 첫 번째 줄에 보면요 re 해서 다시라고 하는 re랑 search, search 라고 해서 search 하면 우리 이제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검색. 여러분 그 휴대폰으로 어떤 거 검색하시잖아요. 영어로 하면 search예요. 그냥 search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review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이 뭐 어떤 제품, 컵 써보시고 컵 리뷰 남기시는 거 아니면 우리 수많은 리뷰 속에 살고 있죠. 그때도요, view, 어떤 거 보다라는 뜻이랑 다시 보다. 그러니까 써보고 다시 천천히 보는 것 리뷰라고 이야기했죠. research도 맞습니다. 어떤 거를 찾고 검색하는 거지만 다시 찾고 다시 검색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섬세하게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면 사람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말 잘해서 리서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다시 다시 찾고 다시 검색하는 걸 research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걸 연구하고 어떤 걸 조사하는 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봅니다. 한 해에 뭐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비가 뭐 10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R&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R&D. R&D라는 말이요. Research and Development예요. Research. 조사하고 그리고 Development.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나 보통 연구원들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설계하고 또 어떻게 개발할지 하고 있는 것들을 보통 R&D라고 하는데 이 R&D가 Research and Development 라는 거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Medical Research, Historical Research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것 같아요. Medical, 의학적인 Research, 의학적인 조사, Historical Research, 역사적인 조사 정도로 그냥 쑥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이거 잘못 띄우신 거 아니에요? 맞게 띄운 건데 제가 아마 앞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 정말 열심히 달려온 걸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마음이 좀 급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제가 이제 단어 5장만 만드는데 이 단어 5장 만들면서 외국 신문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외국 신문들 가끔 보다가 그 Financial Times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인데 신문도 같이 내죠. Financial Times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다뤄놓은 기사가 있어서 사실
이 기사 한 편을 여러분이랑 주말에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단어들이랑 이런 게 엄청 어렵진 않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기사 읽다가 좀 약간 영어에 질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기사 내용을 이 리서치랑 좀 관련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평소보다 한 장 더 마련하기 때문에 제가 따다다닥 달려왔습니다. 근데 얼추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그 최근에 정부에서 리서치 했던 거를요 발표했더니 그 Financial Times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저명한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뤘고요. 여기 제가 오렌지색으로 가지고 온 그래프는요, OECD 국가들이 2017년도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Number of expected babies per woman 이라고 써있으니까 그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대치를 나타낸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지금 2017년도에 평균 여성 한 명당 3명을 넘게 낳네요. 근데 저기 아래에 쭉 보시면 우리 위에 누가 있냐면요, 스페인이랑 이탈리아가 있는데 그거보다 완전 천천히 줄다가 확 준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상황이 꽤나 괜찮았어요. 지금에 비하면. 이때는요 막 1.2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7월 달인가 그 통계에서요, 우리나라가 0.98명인가 낳는다고 해요. 지금 이제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마카오 아십니까? 마카오 중국에 있는 특별자치구인데 그 도박 도시로 유명한 그곳이에요. 거기는 사실 마카오 가봤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인구 규모도 크고 경제 규모도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애를 안 낳는다는 건 굉장히 좀 특별하고 독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굉장히 좀 크게 좀 길게 다룬 것 같고요. 그 리서치에 따르면 아마 올해,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봐도 그 여성 한 명당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한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돼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써놨고요. 그 제목은 발전된 국가에서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보인 적은 없다 정도가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문에 주요 원인들을 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High cost of private education. 첫 번째 줄이에요. 제가 써놓은 거. 뭐냐면 high cost 하면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private, 개인적인 education. 개인적인 교육의 비용이 높다. 뭐냐? 사교육비가 높다는 뜻이겠죠?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later marriages. 결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늦게 한대요. 사실 서양이랑 비교하면 예를 들면 유럽 국가 같은 경우들은 결혼 신고 자체를 애초에 굉장히 늦게 해요. 동거만 하고. 근데 later marriages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고, housing cost, 집을 사는데 드는 비용, housing cost, 집 사는데 드는 비용 내지는 집에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 그리고 high youth, 높은 젊은 사람들의 unemployment, 높은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 그리고 strict immigration polic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strict 하면 엄격한 immigration, 엄격한 이민 정책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민 정책을 굉장히 좀 유연하게 썼었죠, 그동안. 그래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적인 문제는 전혀 없죠. 물론 그 안에서 범죄라든지 문제는 많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민 정책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는 애를 안 낳는데 밖에서 유입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이렇게 좀 크게 좀 다뤄놨고요. 이게 비단 한 정부의, 이번 정부의 잘못이다, 저번 정부의 잘못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 좀 현상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애기 한 명 키워보니까, 주변에서 둘째는 안 낳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쉽지 않다. 라는 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었고요. 여기 나온 많은 원인들도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아마 이거 지금 제가 원인 써드린 거, 이거 좀 해석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Financial Times라고 하는 유명한 언론에서 다룬 것도 조금 있으면 읽을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에 좀 끼어 팔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끼어 팔기 evid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요, evidence 이렇게 종종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어로는요, evidence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evidence. 네, 그래서 이 evidence가 증거 내지는 흔적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거 언제 쓰이죠? 맞아요. 법적으로 증거 있습니다. evidence of assert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assert 하면 폭력이에요. 모르셔도 되는 단어예요. 잘 안 쓰는데 폭력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법정에서 내지는 경찰서에서 효력을 가지는 증거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범행을 했을 때 아니면 무언가 했을 때 남는 그 증거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증거로도 쓰이지만요. 그 밑에 보면 evidence for this theory 라는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단어구를 그 evidence 하면 증거입니다. for 무엇을 위한 거예요. this theory 하면 이 theory 이 이론이죠. 이 이론을 위한 증거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론이라고 하면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도는 증거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내지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복습하시고 자주 노출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주장을 하지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하는데 시간을 조금 쏟고 잘해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증거들, 어떤 사회현상이라든지 이론에 대한 증거 역시도 증거고요. 그 다음은요, evidence of UFO라고 제가 써놨어요. UFO의 증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증거, 사회현상이나 이론의 증거,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현상, 내지는 어떤 UFO처럼 이상한 현상에 대한 증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증거라고 하는 것에 거의 다 쓰일 수 있다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UFO 여러분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 한동안 UFO를 믿었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 친척들이랑 같이 그 봉고차를 타고 자연농원을 가던 그 당시에 자연농원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하늘에 유독 맑은 날이었는데 유독 하늘에 반짝이는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 동생한테 야 저거 봐봐 했더니 있네 하다가 야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없어져 있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UFO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뭐 빛이 반사된 거라든지 이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UFO가 있다고 믿었다가 그 이후 한동안 UFO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었다가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제가 우주 관련된 것도 가끔 이제 막 봐요. 보니까 우주가 너무너무 넓어요. 너무너무 넓고 이렇게 우리 은하라고 하죠. 은하면 우리가 은하 밖으로 앞으로 인류는 한동안 못 나갈 거예요. 엄청 큰 태양계보다 더 큰 이 은하가 우주에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구랑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수백 배, 수천 개 있을 수 있는 확률들이 있어요. 지구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너무 멀기 때문에 서로 못 만나는 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에일리언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영화 에일리언도 있어요. 에일리언. 제가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써놨는데요. 에일리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에일리언이 낯선 데서 온 누군가를 보통 외지인들을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을 에일리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먹고 에일리언 하면 외계에서 온 외계인을 에일리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복습하기 전에 제가 일요일날 올라갈 영상을 좀 예고를 해드릴게요. 일요일날 제가 어떤 영상 올릴 거냐면은 여러분께 무한히 반복하면 된다 라는 뜻에서 영상에 제가 100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비동사에서 you are 했을 때 배웠던 are 있죠. 이거 are에 들어간 문장 100문장을 모아서 여러분께 제가 직접 읽어드립니다.
네, 제가 직접 읽고 직접 해석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입으로 익히실 수 있도록 100개 영상 100개 문제가 갈 거고요. 그 말 아시죠? 바위가 있을 때 바위 위에 낙수물이 톡톡톡 계속 떨어진 바위가 언젠간 뚫립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이 단어 수업하면서 여러분께 한국말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영어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문장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노래처럼 계속해서 노출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올라가는 거 좀 반응이 괜찮으면 제가 시스템 영어랑 해서 이거 무한반복 시리즈 이거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요일 아침 8시에 올라갈 거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오늘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casual 배웠습니다. casual 뭐죠? 우리 casual 좀 편하게 격식 차리지 않고 하는 걸 casual이라고 하고요. 옷도 이런 거 입는 거 casu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elivery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delivery 정말 많은데 여러분 luggage delivery service라고 해서 짐 보내는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이야기했고 또 delivery가 배달뿐만 아니라 분만 내지는 출산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 말했었고요. 류현진 선수가 어디서 뛰고 있습니까? LA 다저스는요 메이저 리그 주요한 리그에 속해져 있는 메이저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이 메이저란 뜻은요 저 사람 저기 메이저한 어디에 다니고 있어 라는 뜻도 있지만 전공 가장 주요하게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전공이란 뜻도 있다까지 배웠고요. 제가 신문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국가기관의 research에 따르면 research 그 research는요 다시 자세히 보는 것 어떤 걸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R&D라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research and development였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법정에서의 증거 또 어떤 이론의 증거 그리고 외계인이나 UFO의 증거 우리나라 말로 증거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evidence라고 해서 쓸 수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는 보통 좀 다들 복습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내일 늦게 일어나셔도 되니까 복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복습하시고 내일도 복습하셔서 빨리 영어랑 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